안녕하세요. 오늘 9월 9일. 황주리 선생님 이렇게 스튜디오 와서 우리 황주리 선생님 만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화가로서의 입문하게 된 계기 이런 부분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굉장히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하도 말이 없어서 저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오직 우리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분이었어요. 이대 국문과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그림책 같은 거 막 많이 사다 줘서 많이 읽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출판사를 하셔서 집안에 책이 그냥 잔뜩 있었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말이 없음에 대해서 저는 별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셔서 데리고 이제 미술학원을 데리고 갔어요. 5살 때. 그때부터 저는 매일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러 가서도 그 아이들하고도 섞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말이 없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제 일과였어요. 5살 때부터 그 후로 아주 오랜 세월을 늘 그림 그리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한테 문학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일기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글과 그림을 같이 그리고 써온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화가가 된 동기는 그렇게 해서 화가가 시작이 되어서 화력이 60년이 넘었다고 봐요. 그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 미술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언제 결정을 하셨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글 쓰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 돼가면서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화랑들이 뭐 근거리에 있는 그런 동네에 다니면서 이제 김환기 선생님 그림, 뭐 유영국 선생님 그림, 청경자 선생님 그림,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내가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렸던 이 그림이 지금 내가 이제 화가로서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은 선생님의 어떤 그림 속에 어떤 문학적인 요소라고 할까? 또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보는 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제 그림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에 관한 어떤 굉장히 미술적인, 예술적인 기록, 어떤 상상력이 포함된, 어떤 누가 그 화면을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고, 타인을 볼 수 있고, 우리 모두를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그 그림 앞에 오래 머무르는 그런 그림. 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선생님의 어떤 그림의 그런 요소, 예를 들어 찾아본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정감 있게 다가오고, 또 그것이 본인과의 어떤 관계라고 할까, 그리고 또 반취해보는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굉장히 힘인 것 같고요. 또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 또 가장 또 어떤 특징이, 우리가 결국 뭐 그림이 선과 칼라의 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칼라가 굉장히 어떤 명쾌하다고 할까요? 또 컬러풀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칼라에 대한 얘기. 칼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대학교 때, 대학 졸업작품전 때 나왔던 작품을 보면 앵포르멜적이고 뜨거운 추상에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거기에는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남성적인, 그래서 그때 그 작품을 본 분들은 그건 남자 그림이야, 이건 여자 그림이 아니야, 이걸 칭찬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첫 전시를 1981년도에 미술회관, 동숭동 미술회관에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거 뭐 24살짜리 첫 개인전인데 이 남자 그림이네, 그게 칭찬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두 번째 개인전을 84년도에 이제 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출판사를 하셔서 온 집안에 원고지가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낙서를 한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낙서를 한 거.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이 그림이 너만 할 수 있는 그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80년대 초에 제가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 앵포르벨 이 추상의 세계는 어느 나라 가도 다 있고 제가 이걸 추상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얼마나 훌륭한 추상 작품이 많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제가 제 입장에서 저를 돌아볼 때는 아 그러면 너만 갈 수 있는 너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게 그 원고지 그림에서 이제 추억제라는 제목으로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그림 일기를 그려서 이제 한 판에 붙여가지고 추억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작품들이 이제 제가 청년 작가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이 남자 같은 그림이야 이건 이건 여자 그림이야 이게 칭찬이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막 지나면서 어느 날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저는 페미니즘하고 아무 관련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무도 저기 선생님 작품은 페미니즘이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 어느 날 제 그림 앞에서 굉장한 페미니즘의 어떤 성향 아니면 어떤 방향 뭐 그런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페미니즘의 세계는 굉장히 개인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얼마 전에 덕수궁에서 했던 왜 자수 그런 것들 보면서도 느꼈는데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그런 그 개념으로 제 그림도 구석구석 글자 하나하나까지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어떤 굉장히 페미니즘의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도 굉장히 세밀한 어떤 인간의 감정 세계 어떤 그런 걸 굉장히 파고 들어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작가였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스스로 쓰신 작품 속에서 페미니즘 요소를 이렇게 발견하시고 새롭게 보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황규리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에서 다른 면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규리 선생님 이야기하면 글자 쓰는 화가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그동안 책을 몇 권이나 내셨어요? 제가 에세이집 6권 하고요. 네. 소설 4권째. 마일러 프루스트가 4번째. 네. 그게 가장 최근 책인가요? 예. 그 책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말하자면 이게 제목이 마일러 프루스트인데 사람들이 그 어려운 프루스트 썼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방대한 책을 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 그림 세계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그 시각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소년 작가 시절의 추억제라는 작품도 알고 보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거고 이 마일러 프루스트라는 건 어떤 시간에 관한 상징, 그러니까 너와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떠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제 그림을 글로 옮긴 것 같은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제 글하고 그림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미술과 문학의 차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래야 해 이런 관념적인 그런 시대가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냥 나라는 세계,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왜 소설을 쓰세요? 그림이나 잘 그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세계가 있는데 말하자면 제가 성장한 과정이 글 속에서 책 속에서 자라오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감수성이나 상상력이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라왔다가
그게 어떤 그림이라는 매체를 만나지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뭐 그 문학하고 미술을 같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꼭 옛날에 그 한국 남자 화가분들이 이건 남자 그림 같아 이걸 칭찬이라고 생각했던 거랑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분화되고 이렇게 다양화된 세계에서 내가 나는 이런 색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의 세계가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선생님 여기에 네. 지금 황줄이 연작소설이라 해서 연작소설이라는 말이 붙어 그러니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장편 소설이고요. 네. 제 그림을 보면은 그림 자체도 네. 하나하나가 다 다른 스토리 같지만 한 화면에서 어떤 심포니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타피스트리 같이. 예. 새 소설도 형식이 다 똑같아요. 그림하고. 그러니까 문학과 미술의 차이점은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걸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하나의 길이에요.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계획? 네. 그 계획이라는 건 뭐 눈에 보이는 계획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계획이 있을 텐데 눈에 네. 보이는 계획은 뭐 어떻게 하고 뭐 변실을 어떻게 하고 책을 어떻게 낼 거고 이런 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면 되는 거고 네. 제 앞으로의 계획은 진짜 살아남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작품들의 우표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이게 제 화집 카바예요. 이게 화집 카바에다 이제 원고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우표를 많이 모았어요. 네. 근데 그 우표들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편지예요. 편지가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하고. 예. 그래서 살아남는 작가 아니면 살아남는이라는 표현이 좀 재미없다면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작가. 네. 그런 작가가 되기를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얘기 중에서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 황주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